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슬픈 승리자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메다여,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잔다. 꽃 위에 앉은 나비처럼 몸이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그린 듯이 감은 눈으로 고요히 내 앞에 잠들어 있다. 메다, 네가 내 앞에서 잔다. 저렇게 익숙한 자리처럼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콜콜 잠을 잔다. 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냐. 내가 지은 일이로돼 꿈인가 싶어 이따금 네 손을 잡아보면 네 보드라운 손은 이렇게 따스하고 맥은 헬 수 있게 또박또박 뛰는구나. 너는 지금 확실히 내 앞에 자고 있다. 메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찬 여자였느냐. 내 몸에 이만한 체온이 어느 구석에 있어 보였느냐. 새매처럼 깔끔하여 곁을 줄 모르는 너였다. 총으로 쏘려 해도 총뿌리를 겨누어 볼 틈이 없이 날라버리는 실로 새매와 같은 너였다. 그렇던 네가 지금 이 산에, 네 말대로 진흙처럼 치근치근한 이 산의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 잠을 자다니 이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이랴. 아무튼 메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자고 있다. 좁은 침대차 침상에서나마 배부른 고양이 허리처럼 나른히 파묻힌 네 몸은 차가 쿵쿵거릴 때마다 물결 같은 흐늘거리는 선율을 젖가슴 위에 일으키며 깊이 깊이 잠들어 누워있는 것이다. 메다여, 깔끔하기 새매 같은 여자여.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눈을 뜬다면 너의 놀라움은 얼마나 크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밤차 침대 안. 더구나 네 팔길이만도 못한 주위 안에서 이 진흙처럼 치근치근한 사나이의 존재가 네 비단신같이 교만한 눈에 밟혀질 때 그때 너의 놀람, 너의 분노는 어떠하랴. 그런 너는 지금 깊은 잠 속에 들어있다. 아마 귀를 베어도 모를 돌문과 같은 무거운 잠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리라. 너는 왜 그렇게 너에게 무거운 잠이 내리눌렀는지, 왜 네 몸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정거장으로 나와 차를 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와 단둘이 된 것, 너는 모두 모를 것이다. 메다여, 너는 이를테면 내 소나귀에 든 셈이다. 나는 너를 완전히 정복한 셈이다. 내 손등을 쓰다듬고 내 꼭긴 구두를 벗기고 내 얼굴을 숨이 마주치도록 가까이 들여다보되 너는 눈썹 한 올 찡그리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너의 운명은 완전히 나에게 지배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너는 모르리라. 침대차의 침침한 불빛, 그것은 네 얼굴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선들을 곰으로 지어놓듯 하였다. 그래서 나는 남이 안 보는 틈틈이 손전등으로 네 얼굴을 비추고 있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가진 계집이다. 언젠가 네 편지에 어서 당신의 화필이 노련해져서 나오십시오. 저는 저의 젊음을 그때까지 꼭 간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던 그 어여쁜 젊음이 시방도 그대로 네 몸에 남아있구나. 메다여, 지금은 새벽 5시. 너와 함께 어제 저녁 경성역에서 이 차를 탄 지 꼭 10시간. 차는 그저 어둠 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침침한 침대차 속에도 아침이 올 게다. 너를 정복한 내 세력도 이 어둠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가까웠다. 슬픈 일이다. 나는 네가 만일
영영 눈을 뜨지 못하리라고 믿는다면 결코 네 옆을 떠나지 않고 나의 행복된 시간을 끝까지 나의 것으로 지키리라. 그러나 네가 깨어난다면 너에게 나를 죽일 만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다만 눈총으로 미움의 절정에 올라서서 나를 내려다 본다면 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무서움인 것이다. 네 얼굴 위에서 나를 위한 미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로서는 차라리 죽음을 바라보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여기 뉘어놓은 채 더 날이 밝기 전에 이 차에서 사라지려는 것이다. 메다여, 네가 만일 영영 눈을 못 뜨고 만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저승에 가서 너를 죽인 원수를 갚을 길을 걱정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안심하여도 좋다. 위에서도 말하였거니와 네가 죽고 말 줄만 안다면 애초부터 네 옆을 떠나지 않을 나이다. 네가 만일 죽어져 세상에 소문이 퍼진다면 범행의 주인공인 내가 모를 리가 없겠고 내가 너의 죽음을 들은 이상 단 1분 동안이라도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내가 아니다. 그것만은 믿어다오. 나는 곧 네 죽음 앞에 나타나 달게 내 죄를 받을 것이다. 메다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휙 지나친다. 아마 다음 정거장이 가까웠나 보다. 오, 메다, 너의 손은 아직도 따스한 피를 쥔 채 있다. 맥도 아직은 또박또박 뛰건만 날은 자꾸 밝아오는구나. 여기서 나는 독자들의 궁금하실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강으로나마 여러분의 궁금증을 밝혀드릴 겸 또 나로서 세상에, 아니 그보다도 메다 같은 여성들에게 하소연도 할 겸 메다와 나의 과거를 필요한 데만 적어보려 합니다. 처음 메다를 만나기는 벌써 6, 7년 전 원산에서입니다. 그도 피학교의 교원으로 있었고 나도 같은 교원으로 1년 동안을 그 직원도 많지 않은 조그만 사무실 속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1년이야말로 나에게 있어 다시 올 수도 없거니와 바랄 수도 없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7월 말이었던가 봅니다. 그러기에 방학이 며칠 안 남아 메다와 나는 서로 그 후에 알았습니다만 얼마 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서운해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도 낚시질 가세요? 메다는 시험지를 꼰타 말고, 즉 평가하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나만 듣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다른 볼 일이 있었지만 얼른 가지요? 구경 오시겠습니까? 하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위에는 가리다 하는 말 대답보다도 더 또렷이 승낙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몇 시에 가느냐고 왜 묻지 않나 하고 몇 번 곁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그의 천진한 심경은 다른 선생들 못 듣게 2만 말이라도 우리끼리만 주고받은 것이 크게 속으로 무안한 듯 수그린 붉은 얼굴에 땀이 맺힐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즐겨 다니는 낚시터를 그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온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들과 혹은 학생들과 두어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메다가 혼자 와주었으면 하는 충동을 몰래 받곤 했습니다. 그렇던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바다 위에라도 껑충껑충 뛰어나가고 싶은 끓어오르는 청춘의 행복감을 가슴이 벅차게 안았더랬습니다. 나는 낚싯대를 메고 이내 주인집을 나섰습니다. 이내 떠나기는 했지만 점심 먹을 것을 사러 관거리까지 갔다 오느라고 바다에 이르기는 더디었던 모양입니다. 그랬기에 나의 밀집 번거지보다도 메다의 파라솔이
먼저 낚시터에 해를 가리고 앉아 있었지요. 나는 그녀를 놀래주려고 가만가만 뜨거운 모래를 지르 밟으며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란 나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벌써 그의 앉은 앞을 지나쳤거늘 그가 몰라서 가만히 앉았던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우리는 출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출렁거리는 푸른 바다에 가지런히 발을 담그고 앉아 긴 여름날의 반나절을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무엇으론지 마치 말을 모르는 짐승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듯 서로 따지지 않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메다와 나 사이는 사무실 안에서 남들이 보기엔 평소보다 오히려 의가 상한 듯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의 눈의 속삭임은 사무실 안위로 돼 무인지경과 같았습니다. 메다는 그 후 이내 날더러 동경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와서 훌륭한 미술가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쓸 줄도 모르는 와트망을 펴놓고 능금을 그리고 달리아를 그리곤 하다가 가끔 메다의 얼굴도 그려보았습니다. 이러다가 하루는 메다가 자진하여 내 빈약한 화가 앞에서 그의 저고리 옷고름을 끌렀습니다. 어찌 그녀의 상반신이 아름다웠던지요. 카이사르 조각이 아니요 오늘 조선에 사한 사람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깨, 가슴, 팔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경이였습니다. 나는 그의 상반신뿐만 아니라 하반신까지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창작적 정열을 돋우어 주기 위해서는 사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비너스 같은 몸이 옷을 털어던지고 나설 때마다 나는 손이 어느덧 슬그머니 붓을 놓아버리곤 했습니다. 오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서 옷을 입어라. 몇 해 동안만 더 옷 속에서 기다려다오. 나는 반드시 내 아름다움이 늙기 전에 내 캔버스 위에 옮겨놓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메다가 서광사까지 따라와 보내주는 동경길을 떠났습니다. 메다는 편지마다 나를 격려하였습니다. 어서 그리세요. 자꾸 그리세요. 잠시도 쉬지 마세요. 또 어서 당신의 화필이 노련해져서 나오세요. 그때까지 저는 저의 젊음을 꼭 간직하고 기다릴게요. 이런 말들이 편지마다 있다시피 해왔습니다. 나는 하룻밤에도 항용 7, 8시간 이상씩을 붓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들이 전용하는 이름 있는 모델들을 틈틈이 다니며 구경하였고 그 중에서 우리 메다의 몸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또 화가마다 좋은 모델을 얻지 못해 애쓰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무한한 희망과 자랑을 품어보곤 해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월이나 탓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세월 같은 요술쟁이는 없을 것입니다. 3년이란 세월이 어찌 그다지도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까? 메다는 원산에서 교원 생활을 그만둔다 하고 서울 와서 단 2번 편지가 그것도 2달만큼씩 세를 두고 있다가는 아주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나는 2번이나 메다를 찾기 위해 나왔지만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가 졸업하는 해 작년 봄입니다. 졸업반에서는 졸업 제작만 출품하면 되니까 이내 서울로 나와 있으면서 나는 메다를 찾기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메다를 만난 것은
봄도 아니요 여름도 아닌 5월 중순 실록이 우거진 남산의 어느 산 갈피에 섭니다. 매다는 어찌 그리 뱀이나 본 것처럼 나에게 놀라겠습니까? 또 어찌 그리 뱀처럼 시치미를 때릴까? 처음에 나는 그녀가 하도 모르는 체 하기에 매다가 아닌가 의심을 했지만 그녀는 갈데없는 매다였습니다. 그녀는 나와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듯이 눈을 내리깔고 옆에 따르는 사나이가 나의 존재를 의심할까만 여겨 범본 사람처럼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매다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백화점 안에서, 어느 전람회장에서, 그러나 그녀는 새매와 같이 날랬습니다. 매다로구나 하고 다시 보면 어느덧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깔끔스럽게 구는 것이 굳이 미웠습니다. 사나이로서 넓지 못한 아량이라 하겠지만 어떻게든지 그녀의 숨은 행복을 끄집어내서 유리그릇처럼 사기그릇처럼 산산조각 깨뜨려주고 짓밟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번뜩 눈에 띄자 날쌔게 그녀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숭이동에서 새로 지은 2층 양관인 매다의 집을 발견한 것입니다. 매다를 주부로 한 그 집은 집도 아름다웠습니다. 초가집들 사이에 혼자 오똑 솟아있건만 회색 벽돌에 탁 가라앉은 빛이며 용마루 높은 새까만 돌 지붕과 나무 창살 대문들까지 그리고 짙은 녹색의 회나무까지 뒤에 서 있어서 모두 무게 있고 조용해 보이는 영국풍의 주택이었습니다. 문에는 대리석 문패에 김지국이라고 쓰여 있었으니 호남의 인류 구호로 서울 와서 어느 은행의 중역으로 있는 김지국, 매다의 남편이 그인 것도 이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다의 행복을 어떻게 깨뜨려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다의 집을 안 김이라 나는 자주 그녀의 집이라도 바라보러 갔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넓은 공지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러 다니다가는 그릴 데가 없으면 그 공지로 가서 화가를 받쳐놓고 매다의 집만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판으로 그린 것은 부지기수요. 20호, 30호 풍경으로만 그린 것도 석 장이나 됩니다. 그 중에 30호짜리를 그릴 때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매다의 남편이 11시나 된 때인데 이제 일어나 나오는 듯 번질번질한 베드롭을 입은 채 여성연을 피어물고 어슬렁어슬렁 내 옆으로 왔습니다. 한참 바라보더니 우리 집이 그리면 보기 좋겠소? 했습니다. 네, 훌륭한 풍경이 됩니다. 하고 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다 그리거든 나 좀 구경하게 알려주오. 알려달라는 것이 안이 꼽기는 했습니다만 이리하여 그 그림이 매다 남편에게 팔렸고 또 그 다음 일요일엔 그의 초상화까지 그리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나의 거친 신발은 아른아른하는 매다의 집 현관에 처음으로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새까만 비로드의 백을 친 앞에 검은 예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나타나는 김지국의 사람 생김. 남들은 그의 작은 눈과 두터운 입술을 보고 돼지상이라고 흉을 본답디다만 화가인 내 눈에는 매끈한 얼굴보다 평범하지 않은 그의 돼지상이 차라리 정답기도 하고 그리기도 쉬웠습니다. 그 이튿날은 그는 은행으로 가고 나는 혼자 그의 응접실에서 그의 사진을 놓고 그렸습니다. 사진은 그의 독사진이 아니요 최근에 박았다는 매다를 옆에 앉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다가 그 전날부터 내 눈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2층 자기 방에서 기침도 크게 못하는 매다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은행에 간 동안은 아마 낮에도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나는 한참씩 붓을 놓고 사진 속의 매다를 바라보고 쉬면서 그의 남편 초상을 주인의 비위대로 그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김지국은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매다를 데리러 갔던 것이겠죠. 하지만 매다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그림을 들고 올라가더니 한참 만에 벙긋거리며 내려와서 여보시오, 내일도 오시오. 우리 부인도 그려주시오. 한 대 가지런히 걸어놓게. 애초에 저 사진처럼 같이 앉은 것을 그릴 걸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튿날도 갔습니다. 매다는 우악스러운 남편에게 손목이 끌려 억지로 자기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우는 무슨 내우람. 그의 남편은 내우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석류꽃처럼 핀 매다는 마지못해 백 앞에 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손도 몹시 흥분된 듯 붓이 이것저것 함부로 잡혔더랬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내 은행으로 가고 모델과 화가, 즉 매다와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붓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흥분되세요? 그녀는 대답은 없이 눈을 적셔 보였습니다. 이슬 같은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화가의 심리라 할까요? 좌우간 매다의 야릇한 표정을 한번 그려나 보리라 하고 다시 손에 충실하려 했습니다만 내 기억력은 매다를 연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럭저럭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쩐 일인지 매다가 손수 간다는 하나마 조촐한 점심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점심상을 앞에 놓고서입니다. 나는 매다더러 나와 함께 달아나 주지 않으려느냐 물었습니다. 매다는 외면을 하고 말이 없기에 다시 대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녀는 휘파람 같은 소리로 되우 치근치근하오 진흙같구려 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간 사이입니다. 나는 그녀가 먹을 음식 그릇에 잠약, 즉 수면제를 탄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먹어야 잠을 이루어 보던 독일제의 진짜 잠약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탔지만 흥분된 매다의 미각은 맛도 모르는 듯이 그 음식을 죄다 마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델로 앉으면 졸음이 오는데 그녀는 이내 졸기 시작했고 이내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일의 전말을 능히 짐작하시리이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말은 매다가 깨어나겠느냐 못 깨어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 만일 그녀가 죽고 만다면 그것은 참말 슬픈 일이외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를 죽이는데 욕망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리스럽게라도 아무도 모르게 매다와 함께 멀리 가는 밤차를 타보는 것, 즉 달아나는 형식만이라도 가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슬픈 승리자였습니다. 역시 이태준 작가의 작품 가운데 온실화초 그리고 중편소설이죠. 코스모스 피는 정원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우는
단편소설의 대가인데요. 참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